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생물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시자과 네 과목 통합 전략 분석 설명회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강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실차 생물 기본 강의고요. 3.5시간 기준으로 12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하이탑 1, 2 그리고 추가 자료가 되겠고요. 강의의 특성은 첫 번째로 기출 중심의 강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한 달에 1년간 1차에 시간을 투입했다고 했을 때 생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간에 생물이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생물을 전 영역을 깊은 수준까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때 기출 문제들을 한 10년치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생물학의 기출 경향 그리고 특성들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변시생물의 특성, 그 다음에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 등을 머릿속에 이렇게 매핑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생물학 공부를 하실 때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강의의 특성은 첫 번째 강의의 특성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영역별로 좀 밀도가 다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변시생물은 분석해보면 출제 경향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물학하고 출제 경향이 좀 다르고요. 일반적인 생물학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이 변시에서는 중요시되지 않는 영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시생물에서 중요한 부분은 좀 두텁고 밀도 있게 꼼꼼하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가볍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의미가 없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쳐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변시자과 네 과목 통합 전략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제가 강의 준비를 하기 전에 자과 네 과목 중에서 생물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위치가 어떤지, 그 다음에 경향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효율적인 강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과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자료를 작성했고, 그리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일단 목차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생물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순서로 볼 때 이제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생물학이 아니고 자과 네 과목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과 네 과목에 대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 4번은 분석의 결과들, 그리고 좀 수험생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시로서 생물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부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백그라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과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10년간 민법 산재 자과의 과락률입니다. 근데 민법 산재의 경우는 과락률이 3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좀 높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데 자과의 경우는 10개년 통계치 중에 5개년이 30%가 넘는 과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락률이 높고요. 특히 2012년에는 60%, 2017년에는 42% 정도의 높은 과락률을 보였고요. 근데 2017년을 예시로서 보시게 되면
꽈락률이 42%라서 응시생 중에 42%는 40점 자과 점수 40점을 달성하지 못해서 탈락을 하셨겠죠. 근데 이 해에 자과 점수가 45점이다. 그리고 민법 산재가 각각 80점인 분이 있다고 치면 총점이 205점이죠. 그래서 이분도 탈락을 하셨습니다. 민법 80, 산재 80, 자과 45. 이분은 무슨 과목 때문에 탈락을 하셨을까요? 예, 그 자과 점수가 낮아서 탈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42%는 실제 과락하신 분이지만 더 많은 분들이 자과 점수 때문에 1차에서 고배를 마신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민법 산재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지만 자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과가 쉽지 않다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과의 경우에 저는 자과의 패러독스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데요. 민법 산재에 비해서 중요도는 좀 낮은데 현재 1차 시험의 당락에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민법 산재는 뭐 2차에서도 중요하고 변리사가 됐을 때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근데 자과는 그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고 2차와의 연관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민법 산재보다 더 중요시할 수도 없고 맨 마지막에 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목표 점수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한 가지 자과의 특성은 민법 산재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투입 시간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뭐 80점, 90점대까지 갈 수 있는데, 자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죠. 자신의 전공이나 아니면 뭐 적성 등에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는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과목이고요. 그래서 자과의 경우는 특히 민법 산재에 비해서 더욱더 그 특성을 잘 아셔야 되고 잘 분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만의 구체적인 자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과 전략은 실제 네 과목 각각 내가 몇 점을 맞출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전에서 각각 풀이 시간이 얼마가 되는가, 그 다음에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영역들을 흡수할 것인가라는 학습 방법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 자과 전략은 수험 생활 이른 시기에 빨리 도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과에 대한 백그라운드였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내용이고요. 물화생지 4과목에 대해서 11년간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4가지 팩터를 고려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첫 번째는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개별적인 문제의. 두 번째는 각 문제 하나하나당의 난이도입니다. 일단 상중하로 그레이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위 불의타나 짱돌 문제라고 하죠. 전형적이지 않고 핵심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나온 문제들, 맞추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용어를 좀 순화하기 위해서 저는 NT 문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자료상에서는. 그래서 not typical problem으로 방금 말씀드린 좀 지엽적이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말하고요. 반대로 이제 핵심적이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typical problem으로 T라고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형적인 NT 문제들을 통계치를 따로 처리하였고요. 네 번째는 DF, difficult problem입니다. 난이도가 상 또는 중이고 그다음에 측정된 풀이 시간이 3분 이상이면 실전에서는 굉장히 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3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년 2월까지 자과 4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상당 수준에 이르렀을 때 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3분은 달성하기 쉬운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실전에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은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통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이고요. 물화생지에 대해서 보시면 물리의 풀이 시간은 16분, 화학은 20분, 생물은 10분, 지학은 7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4과목의 난이도를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해당 과목이 가장 어렵게 나온 해, 그 다음 어렵게 나온 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난이도는 연도별로 겹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4과목이 다 어려운 연도, 이런 연도는 없고 난이도는 좀 연도별로 분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NT 문제입니다. 물리화학 지학은 11년간이니까 110개 문항이죠. 110개 문항 중에 NT 문제가 한 3문항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고, NT 문제는 이제 짱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이한 건 지학의 경우에 NT 문제가 2017년에 번호도 이어서 3, 4, 5번이었던가? 연달아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학이 워낙 고득점자가 많기 때문에 그 고득점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출제자분이 고의적으로 출제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뭐 3과목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고,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생물의 경우는 110문항 중에 NT 문제가 38문항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출제 경향이 좀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DF 문제의 경우는 생물하고 지학은 뭐 무시할 정도고요. 다음 물리하고 화학이 좀 출제가 되었는데, 물리의 경우는 16문항, 화학은 2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좀 더 그 DF 문제가 많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물화생지의 한 문제 한 문제 풀이 시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NT 문제고요. 생물의 경우 NT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고, 지학은 17년에 3개가 연달아 출제됐습니다. 그다음 DF 문제이고요. 물리하고 화학만 뭐 16개, 22개로 비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분석으로서 전체 과목, 4과목을 비교하는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일단 풀이 시간인데요. 풀이 시간은 뭐 직접 4과목을 직접 수평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고요. 역시 지학은 풀이 시간이 짧고 생물은 좀 길고, 물리, 화학이 길고, 화학은 최근으로 갈수록 풀이 시간이 좀 길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마지막 그래프들인데 좀 예외적으로 4과목 모두 쉬웠거든요. 그래서 좀 예외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화학의 경우는 2018년에 좀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나왔고요. 35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전공자도 35분에 풀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그래프는 뭐 같은 그래프인데 이제 그 문제별이 아니라 과목별이고, 4과목이 풀이 시간이 동시에 긴 경우가 있었는지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좀 서로 어긋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풀이 시간이 가장 긴 물리하고 화학에 대해서 2가지만 비교를 해봤고요. 물리하고 화학이 동시에 문제 풀이 시간이 길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긴 풀이 시간이 긴 해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비껴나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과목이 동시에 풀이 시간이 길면 변별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물리가 어려우면 화학은 좀 쉽게 내자, 짧게 내자, 이런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분석으로는 그 난이도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본 난이도를 분석을 하였고요. 근데
근데 처음에 분석한 상중하 난이도는 그 풀이 시간이 길 때의 난이도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정을 해서 최종 난이도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좀 뭐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도 정확도가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간단한 그 추정을 사용을 했고요. 간단한 웨이팅 팩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보시면 이제 물리화학의 경우 풀이 시간이 한 20분 정도를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물리라고 하죠. 물리 풀이 시간이 그 해 물리 문제 10문제의 풀이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으면 웨이팅 팩터가 100%라서 가중치가 기초 처음에 가중치하고 동일한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물리 10문제의 풀이 시간이 20분을 초과한다. 그래서 40분이다. 그러면 화학을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풀이 시간이 40분인 경우에는 가중치가 2배로 증가하도록 웨이팅 팩터를 200%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물리 풀이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면 웨이팅 팩터가 150%고 가중치가 1.5배. 그러니까 각각 문제들의 가중치가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생물 지학의 경우는 10분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보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최종 데이터들을 그 10년간 과락률과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통계치를 보시면은 과락 평균률은 10년간 33%이고, 그다음에 응시생의 자과 평균은 약 45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고요. 보시면은 물리의 경우는 이제 가장 어려웠던 해를 붉은색, 그 다음 노란색, 진한 회색, 연한 회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 생물지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과목을 보시면 좀 어려운 해들이 비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과 과락률하고 비교를 했는데, 자과 과락률도 같은 색깔로 유사하게 표시를 했고요. 근데 자과 과락률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게 생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연관이 되죠. 그다음에 지학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근데 화학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를 해석하기가 좀 단순하진 않았는데요. 결국 응시생 대부분은 생물하고 지학에서 점수를 많이 얻으시는 것 같고, 지학이 워낙 난이도가 낮고 난이도 변동도 적기 때문에 지학에서 점수를 많이 얻으시고 다음 생물에서 득점을 하시는 것 같고, 물리화학에서는 점수를 조금밖에 못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응시생 평균이 45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물리화학에서는 점수를 못 얻으시고, 생물이 이제 2012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NT 문제가 한 7문제고, 전공자도 사실 고득점 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이었고, 그다음에 뭐 생물학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뭐 3개만 맞춰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 해였고요. 이때 과락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지학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따시고 생물에서 조금 따시고, 근데 생물이 어렵게 나오면 과락률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거는 그 응시생의 평균이고요. 변시 1차는 약 3,000명 정도가 응시하고 600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2,400명 정도가 탈락을 하는 굉장히 좀 잔인한 게임이죠.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 설명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패턴을 당연히 벗어나셔야 되죠. 근데 많은 응시생들이 이런 패턴을 따라간다는 것은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접근법으로 접근하셔서 1차에서 훌륭한 결과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분석이고요. 지학은 뭐 잘 아시겠지만 워낙 쉽고 난이도 변동도 낮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무조건 10개, 운이 없어서 9개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학에서 많은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학 출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더라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생물을 보시면 생물의 경우는 이제 그 NT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NT하고 T를 분리를 해봤고요. 그 NT가 10개 중에 한 3.5문제, T가 10개 중에 6.5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T 중에 상을 제외한 중하를 분석을 해보면 약 96%고요. 10문제 중에 6.3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6.3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NT 문제의 경우는 생물학의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한 달 공부를 해서 자신 있게 맞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좀 지엽적인 문제를 내거나 생물학 영역이 넓으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내거나 좀 지엽적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NT를 판별할 때 현실적인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자과 한 과목을 한 달 정도 공부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기준도 같이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생물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NT 문제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T 문제 중에서 중하에 해당하는 6문제 정도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물리하고 화학을 보시면 일단 상중하로 분리했을 때 물리하고 화학은 하 문제에만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통계적으로 물리의 경우는 10개 중에 한 7개, 화학의 경우는 10개 중에 한 5개 정도가 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 하의 문제는 12개이고 풀이 시간은 15분인데 뭐 실전에서는 15분 내에 풀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학 9개 정도, 뭐 생물 6개 정도, 이거 물리화학 12개, 합해서 12개 하면 27개의 문제죠. 점수로 환산하면 67.5점이네요. 충분히 합격하시고도 남는 점수고, 사실 70점 정도면 거의 뭐 꿈 같은 점수죠. 그래서 실제로 쉬운 문제들만 접근해도 사실 충분한데 실전에서는 달성하기 좀 어렵고요. 물리화학의 경우에 12문제가 아니라 뭐 8문제만 맞추셔도 57.5점이죠. 그러면 민법 산재의 법학 과목을 잘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은 한 10문제 정도, 가장 쉬운 문제. 물리화학도 공식 하나만 암기하면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부터 집중해서 한 10문제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가 화학보다 한 2문제 정도 더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리화학 합해서 10문제를 푸시려면 물리 6문제, 화학 4문제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물리화학은 좀 이렇게 NT 문제들이 많지는 않고요. 좀 출제될 만한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좀 계산 스텝이 길어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주로 계산 문제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전에서 물리나 화학 문제를 내가 딱 접했을 때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야, 풀 수 없는 문제야, 또는 뭐 2분 이내에 풀려? 아니면 5분 이상 걸리는 거니까 나중에 풀어야겠다 또는 포기해야겠다를 즉각적으로 판단하시는 트레이닝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